세계는 지금 설탕과 전쟁 중입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시작된 설탕세 논란 이후 각국에선 당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우리나라도 어제 처음으로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비만과 당뇨병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비만센터 강재원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전 세계가 이 설탕 줄이기에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설탕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설탕이나 당류가 몸에 무조건 해로운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적정 섭취량을 넘어서 섭취량이 과다해질 때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우선 비만을 통해서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그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이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적절히 이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적당량일 땐 상관없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당류 섭취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아청소년 계층과 젊은 층의 당류 섭취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데 당이라고 하면 저부터도 보통 설탕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설탕 이외에도 우리 건강에 안 좋은 당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당은 아니지만요.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당을 말씀을 하신다면 설탕 말고도 포도당이라든지 액상과당 그리고 또 집에서 쓰는 요리당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되면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방금 말씀해주신 액상과당의 경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액상과당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액상과당은 그 안에 과당하고 포도당이 섞여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과당 같은 경우는 과일에도 있고 한데 이 액상과당이 안 좋은 이유는 그 식이섬유가 없고 그냥 당만 있는 거죠. 그래서 흡수도 빨리 되고 열량 섭취는 과다해지는데 포만감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이 젊은 네네. 사람들의 당 섭취가 조금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네. 그 주요 원인이 음료수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당 얼마나 되는지요?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그 흔히들 먹는 그런 탄산음료의 평균 함유량이 24g이나 되고요. 또 과일 주스 같은 경우도 당 함량이 평균 20g이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허용되는 가공식품의 당 섭취를 한 5, 60g을 상한으로 본다면 이 한 캔만 먹더라도 그 거의 3분의 1을 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흔히 과일 주스에는 당이 많이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꽤 많이 당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과일 주스에 당을 따로 넣지 않더라도 네. 과일 안에 당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과일을 먹는 게 나쁘다는 의미 전혀 아니고요. 생과일을 먹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즙을 내서 먹는 주스의 형태로 많이 먹게 되면 역시 당 섭취가 과다해질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네, 음료수를 아예 안 마실 순 없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렇다 보니까 당 섭취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좀 더 이 음료수 마실 때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고 또 네. 제조업체들도 여기에 대한 그런 수요에 맞춰서 가보시면은 매장에 당이 아주 없거나 아니면 적게 들어있는 음료수가 꽤 선택할 폭이 넓어졌어요. 최근에도 탄산음료랑 달리 이제 탄산수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그 안에 당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수라면은 저는 비교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포도당, 액상과당, 요리당 등 이 음료수 외에도 우리가 모르고 먹었던 당들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흔히들 먹는 빵이나 과자류 중에도 제품에 따라서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의외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우유나 요구르트의 경우도 가공류나 발효유 중에서는 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빙과류 그리고
캔디나 초콜릿, 껌, 잼 같은 그런 가공식품에는 상당히 고농도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시중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 이 저당이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이 네네. 저당 제품들, 식품들 과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요새는 그런 표기를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표기라면 기존 제품에 비해서 당이 적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 조심할 점은 원래 당이 많은 음식의 저당 제품이라면 기존 제품보다는 당이 적지만 그 저당이라 할지라도 당이 일반 식품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제는 정부에서 제1차 당류 저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 무엇입니까? 네, 그 어제 발표한 대책의 그 주요 내용은 우선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인식이 개선됐더라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많아야 되니까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이 당류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큰 세 가지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또 어떻게 국민들의 설탕 섭취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그 당류를 줄이기 위한 국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또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제품 중에 지금 당류가 표시가 되고 있는 제품이 아직 제한되는데요. 네. 이런 제품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열량이 높은 음식과 또 영양은 적은 음식의 표시를 좀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특히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을 확대하고 또 산업계에서도 예를 들어 매장이라든지 이런데 당류 함량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표시 제도를 확대